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해온 방산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한국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업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심지어 일부는 공개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기에 이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된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력을 보여줬기에 미국 전문가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로키드 마틴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한국 방산 기술의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25년간 근무하며 F-16, F-22, F-35 개발에 참여했던 선임 엔지니어였죠. 전투기 개발이라는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의 시도는 대부분 모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초 회사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사들의 기술 수준을 분석하라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KF-21 보라매 프로젝트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존 기술의 짜깁기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F-16을 기반으로 한 개량형 정도가 고작이겠지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인 제임스 윌슨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BAE 시스템즈 출신으로 유럽 방산업계의 베테랑이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마크, 이봐. 한국이 정말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그들이 따라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 제임스가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제임스. 아마 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낼 것 같은데 실제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칠 게 뻔하지. 저 역시 확신에 차서 답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KF-21이 단순한 조립품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들의 결합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AESA 레이더, 통합 전자전 시스템, 첨단 조종석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진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도 우리는 그저 의심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었죠. 저와 제임스는 2023년 4월 봄꽃이 만개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지 그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에서 바라본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기술적으로는 한 단계 아래일 거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일정표를 받아보니 꽤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견학부터 시작해서 실제 비행시험 참관까지 일주일간의 빡빡한 스케줄이었죠. 그날 밤 제임스와 함께 호텔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마크,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따라오기엔 시간이 부족해. 제임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한 첫날, 저와 제임스를 맞이한 건 김태준 박사였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는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자신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마크 씨, 제임스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김 박사가 능숙한 영어로 인사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과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김 박사의 안내로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의 최첨단 연구소와는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여기가 우리의 주 연구동입니다. KF-21의 핵심 시스템들이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던 중 한 젊은 연구원이 AESA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가? 아니면 외국 기술을 가져다 조립한 건 아닐까? 제임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은 어디서 조달하시나요? 설마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니겠죠? 김 박사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는 모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특히 송수신기와 신호처리 시스템은 100% 국산 기술이죠. 솔직히 그 말을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도 수년간 연구해서 겨우 완성한 첨단 기술인데 한국이 그렇게 쉽게 따라잡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KF-21이 정말로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F-35나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다소 도전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마크 씨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시험 비행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시험 비행이라. 물론 비행하는 모습은 멋있을 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전에서의 성능 아닌가요? 스텔스 성능, 레이더 회피 능력, 전자전 대응 능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KF-21의 동체가 조립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었는데 확실히 규모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깊이가 부족해 보였어요. 특히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이나 정밀 제조 공정에서 미국이나 유럽과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해 동체를 제작합니다. 무게 대비 강도가 뛰어나고 스텔스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죠. 생산 라인 책임자가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합 재료야 요즘 흔한 기술이지.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품질을 관리하느냐인데. 하루 종일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임스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크,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데.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제임스. 시설이나 규모는 나쁘지 않지만 기술적인 깊이는 여전히 의문이야. 특히 핵심 기술들이 정말 독자 개발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저 역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죠.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본사에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야심차지만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적었죠. 아직까지는 우리의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험 비행을 보면 뭔가 달라질까? 그런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날 우리의 모든 편견이 무너질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시험 비행 당일 아침, 저와 제임스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시험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활주로와 경납고들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에드워즈 공군기지나 패튜센트,
리버 기지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보였어요. 김태준 박사가 우리를 맞이하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첫 번째 양산형 시험 비행을 보시게 될 겁니다. 조종사는 이소영 대령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 비행 조종사 중 한 분이죠. 이소영 대령과의 만남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전문성이 느껴졌지만 솔직히 여성 조종사라는 점에서 약간의 의외감이 있었어요. 물론 성별로 조종 실력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오늘 KF-21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령이 당당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까? 비행 전 브리핑에서 오늘의 시험 항목들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비행 성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기동성 평가, 그리고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 테스트까지 꽤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임스가 기술진에게 질문했습니다. KF-21의 엔진은 GE F414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엔진은 맞습니다. 하지만 엔진 통합 기술, 연료 시스템, 추진 제어 시스템은 모두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만의 엔진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 부품은 외국산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독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드디어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속력도 좋아 보였고 이륙 자세도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듯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제임스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비행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해서 성능까지 뛰어난 건 아니니까요. 관제탑에서 시험 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각종 센서 데이터와 통신 상황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외국 기술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소영 대령, 첫 번째 기동성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KF-21이 공중에서 다양한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급선회 등 전투기다운 움직임들이었죠. 확실히 기본적인 비행 성능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실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잖아요. 레이더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KF-21의 AESA 레이더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결과는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탐지거리나 정확도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독자 개발한 기술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온 건 아닐까? 제임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크, 생각보다 괜찮은데 혹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일 거야. 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현대 전투에서 전자전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을 회피하는 능력 말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는 순간 저와 제임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특히 재밍 회피 능력과 적응형 대응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건가요?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5년간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AI 기반 적응형 대응 알고리즘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기술이죠. 김 박사의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AI 기반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이라. 이건 미국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 한국이 먼저 실용화했다는 건가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이 끝나고 이소영 대령이 착륙했을 때 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성능이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제임스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 솔직히 오늘 본 건 꽤 인상적이었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예상보다는 좋았지.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아. 내일 더 자세한 기술 검토를 해봐야겠어.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 박사로부터 깜짝 제안을 받았습니다. KF21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개발한 연구진들과의 심층 기술 미팅에 참가해보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형식적인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술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죠. 우리 연구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김 박사의 제안에 저와 제임스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많은 연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팀, 전자전팀, 비행제어팀, 재료공학팀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첫 번째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팀장인 박지훈 박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기존의 외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했죠. 그가 보여준 기술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송수신 모듈의 효율을 30% 향상시킨 새로운 반도체 설계, 빔포밍 알고리즘의 혁신적인 개선, 그리고 노이즈 감소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송수신 모듈의 효율성 개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박지훈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GAAS 대신 겐 기반의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열방출 효율을 개선하는 3차원 구조 설계가 핵심이었죠. 이 기술로 인해 출력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어요.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겐 기반 AESA 기술은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개발하고 심지어 개선까지 했다는 거였죠. 전자전 시스템 팀장인 이현우 박사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자전 시스템은 AI 기반 적응형 대응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적의 전자전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대응 신호를 생성하는 기술이죠. AI 기반 적응형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흥미진진하게 물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적의 재밍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회피 주파수와 신호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죠. 기존 시스템보다 생존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이현우 박사의 설명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도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었거든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가요? 비행 제어 시스템 팀의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독자적인 개선, 인공지능 기반 비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조종사 부담을 줄이는 자동화 기술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조종사 부담 감소 시스템이 흥미롭네요.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셨나요? 제임스가 질문했습니다. 조종사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보조 기능을 강화하거나 경고 시스템을 조절하죠. 조종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태준 박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독자 개발된 걸까? 혹시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온 건 아닐까?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 박사가 제안한 거였어요. 마크 씨, 제임스 씨, 혹시 우리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KF21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직접 시스템들을 조작해 본 순간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의 반응 속도, 전자전 시스템의 정교함, 비행 제어의 안정성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스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AI 기반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가상의 적기가 다양한 재밍을 시도할 때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특히 젊은 연구진들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후 저는 제임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들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AI 기술 적용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연구진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각 기술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해결 과정,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듣는 것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털어놨습니다. 외국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한 결과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마크,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제임스. 내일 시험 비행을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 같아. 저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은 더욱 고난도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공중전 상황을 가정한 모의 전투 테스트였죠. 이소영 대령이 조종하는 KF-21이 다른 전투기들과 모의 교전을 벌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김태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KF-21의 종합적인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레이더, 전자전, 기동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실전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할 겁니다. 관제탑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구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진짜 성능이 궁금해졌거든요. 레드 1모의 교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KF-21이 첫 번째 표적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레이더의 반응 속도가 정말 빨랐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어제 시뮬레이터에서 본 것이 허상이 아니었던 거죠. 와, 탐지거리가 200km를 넘어가네. 제임스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제밍을 시도했을 때 KF-21의 대응이었어요. AI 기반 적응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제밍 패턴을 분석하고 즉시 최적화된 대응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위협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이소영 대령, 적기가 12시 방향에서 접근 중입니다. 거리 50km. 관제사의 음성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확인. 기동 회피 시작합니다. 이소영 대령의 침착한 음성이 들렸고 KF-21이 놀라운 기동성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상승, 배럴롤, 급강하까지. 이소영 대령의 조종 실력도 정말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KF-21의 기동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G-포스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고난도 기동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보여줬거든요. 마크, 저 기동성 봤어? 정말 대단한데?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전자전 상황에서였습니다. 상대방이 강력한 전자 공격을 시도했는데 KF-21이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히려 역공을 가했어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위치는 완벽히 은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적의 전자전 패턴을 0.1초 만에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면서 상대방이 추적하기 어려워지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모의 교전이 계속될수록 KF-21의 우수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동시에 6개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차례로 무력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드 1, 모든 적기를 무력화했습니다. 미션 완료. 이소영 대령의 승리 보고가 들렸을 때 관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와 제임스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능이었거든요. 착륙 후 이소영 대령과의 대화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놀라운 비행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의 대응이 인상적이었는데 조종사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AI 시스템이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복잡한 전자전 상황에서 조종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소영 대령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제임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F-16과 FA-50도 몰아봤는데 KF-21은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 처리 능력과 상황 인식 능력에서 말이죠. 조종사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소영 대령의 답변에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테스트 조종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KF-21의 성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처음 KF-21에 올랐을 때 정말 놀랐어요. 조종석의 정보 표시 시스템이 너무 직관적이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 중에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니까 조종사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시험 조종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솔직히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혼자서 모든 걸 개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젊은 연구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거든요. 박지훈 박사도 보태어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정한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진짜 혁신을 이루어낸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마크, 우리가 정말 큰 걸 놓치고 있었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내일 본사에 보고할 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써야겠어. 저도 완전히 마음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차세대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앞서고 있다. 완전히 바뀐 평가였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희는 카이의 생산 라인을 다시 한번 상세히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괜찮은 시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기술력과 혁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합 재료 가공 기술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생산 라인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의 적층 방향과 두께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강도는 20% 향상되고 무게는 15% 감소했죠. 책임자의 답변에 제임스와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소재 기술까지 독자 개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복합 재료 가공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거든요. 공장을 나서면서 김태준 박사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마크 씨, 제임스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KF-21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독일 에어버스의 수석 엔지니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AI 기반 전자전 시스템은 우리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죠. 프랑스 탈레스의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심지어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세미나 후 네트워킹 시간에 더욱 놀라운 대화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사브 SAAB의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로키드 마틴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AI 기술 적용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국의 혁신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사브 엔지니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IAI 이즈리얼 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의 대표와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을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시스템들의 통합도가 놀라웠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검토 중인데 한국의 기술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 분야에서요. 그의 답변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기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 그러게 말이야. 이제 본사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도 고민이네. 처음 생각과 180도 달라졌으니까.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박사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처음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임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KF-21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완전 자율 비행 시스템이나 하이퍼소닉 기술 같은 분야에서요. 김 박사의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하이퍼소닉 기술까지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미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KF-21을 성공시킨 경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김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본사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로키드 마틴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AI 기반 전자전 시스템과 적응형 레이더 기술은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기술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쓰고 나서도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써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이었습니다. 제임스도 BAE 시스템즈의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완전히 생각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김태준 박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크 씨, 제임스 씨,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김 박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임스와 이번 방문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크,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겸손하게 접근해야겠어.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언제든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니까.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본사에서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 보고서를 본 임원들이 긴급 미팅을 소집했거든요. 마크, 정말로 한국 기술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CEO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AI 적용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어요. 제가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록히드 마틴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쟁자로만 봤던 한국을 이제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KF-21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독자 개발 전투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 바꿔 KF-21 AI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 시대 열어 아시아의 새로운 방산 강국, 한국의 부상, CNN, BBC, 심지어 디펜스 뉴스까지 모든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성공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는 걸 말이죠. 특히 디펜스 뉴스의 톰 브라운 기자가 쓴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인공지능과 항공우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은 현재 서구 최고 기술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걸 봤었구나 싶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마크,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특히 AI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부사장이 직접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술 협력 협상을 위한 공식적인 방문이었죠.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KF-21을 48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김태준 박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자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KF-21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필리핀, 이라크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된 거였죠. 기술협력회의에서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엔진 기술과 한국의 AI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번 협력으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면
더욱 뛰어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기술력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김 박사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변화된 자신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다소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럴만했죠. 세계가 그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털어놨습니다.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니까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완전히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이현우 박사도 감회가 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가 이런 성과로 이어진 거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김태준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신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마크 씨. 오히려 처음에 솔직한 의견이 좋았어요. 그래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 박사의 너그러운 답변에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의 KF-21은 더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폴란드 계약을 시작으로 필리핀, 이라크, 그리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까지 총 5개국이 KF-21 도입을 확정했거든요. 저는 이제 로키드 마틴의 한국 협력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다는 거였습니다. KF-21의 성공을 바탕으로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마크, 이번엔 정말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KF-21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요. 김태준 박사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을 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이끄시는 팀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이었습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의 차세대 AESA 레이더 기술 발표회에 참석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KF-21의 레이더보다 성능이 50% 더 향상된 시스템이었거든요. 탐지거리, 정확도, 동시 표적 추적 능력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한계점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특히 AI 기반 신호처리 기술과 새로운 반도체 소재 기술이 핵심이었죠. 박지훈 박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된 거죠.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제가 김 박사에게 말했을 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원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자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내야 해요. 특히 우주항공 분야나 하이퍼소닉 기술 같은 차세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김 박사의 포부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희 록히드 마틴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항공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서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크, 한국 방문이 정말 큰 전환점이었네. 제임스가 최근에 말했을 때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제임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협력도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다행이야. 저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KF-21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보면서 더 큰 혁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려는 정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신이 있는 한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한국의 연구진들처럼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해보세요. 한국의 연구진들처럼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